안녕하세요. 자영업 다일입니다. 한때 함께 즐겨요 피자헛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피자라는 낯선 음식을 대중화하는 데 선두주자였던 대표 피자 프랜차이즈 1세대인 피자헛이 회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210억 원이라는 점주들과의 가맹부당 차입금 소송에서 지게 되면서 회사 측에서 회생 절차를 시행한 건데요. 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었는데, 점주들의 동의 없이 원재료와 부재료 등의 가격에 차액을 붙여 납품하는 등의 차액 가맹금을 받은 부분에 대한 내용이었고, 2심에서 2016년에서 2022년 가맹점주에게 받은 차액 가맹금 210억 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린 겁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피자헛 정도 되는 대형 프랜차이즈가 210억의 자금을 구할 곳이 없어서 회생 절차를 시행했다고 하면서 의아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 사실 피자헛은 이미 지속적인 매출 감소와 지점수 감소에 부진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미 가세가 기울어지고 있었는데 이번 소송으로 결정타 한 방이 제대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자헛은 2008년도만 하더라도 공시 기준 매출액이 4천억 원을 넘어갈 정도로 압도적인 피자 업계 1위였는데, 현재 매출액은 겨우겨우 1천억 원대를 유지하고 있는 수준이고, 영업이익 또한 2022년 마이너스 3억 원, 2023년 마이너스 45억 원으로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암울한 상황입니다. 거기에 지점 숫자 또한 2021년 403개에서 2024년 10월 기준 332개로 3년 만에 70여 개의 지점 수가 감소하였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 프랜차이즈 피자 업계 1위였던 피자헛이 도대체 왜 이런 위기를 맞게 된 것일까요? 오늘은 피자헛이 무너지게 된 이유에 대해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높은 가격과 기준 없는 할인. 일단 가장 큰 이유로 꼽히는 게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평이 많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할인 행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싸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지만 정가가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다는 건데요. 현재 피자헛 대표 메뉴 몇 가지를 살펴보면 가장 많이 팔리는 슈퍼스프림 피자 라지 사이즈 정가가 33,900원입니다. 거기에 시푸드킹의 경우 라지가 36,900원으로 도우를 치즈 크러스트로만 바꿔도 가격이 41,900원으로 피자 한 판에 4만원이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고객들이 느끼기에는 헛웃음이 나오는, 주문할 수 있는 가격 상한선을 넘어간 거죠. 물론 피자헛의 경우 싸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매우 많긴 합니다. 현재 피자헛 홈페이지에만 들어가도 회원으로 가입하고 주문 시 포장은 라지 사이즈 만원, 배달은 8,000원을 기본으로 할인받을 수 있죠. 거기에 팀멤버십 할인 행사의 경우에도 매달 10일, 20일, 30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자헛의 경우 별별 행사를 다 진행하기 때문에 행사 기간에는 할인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땡겨요 앱에서 피자헛 행사를 했을 때는 포장의 경우 한 판에 무려 21,000원에 할인을 해줘서 29,900원짜리 피자를 8,900원에 사 먹을 수 있었죠.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할인 행사를 자주 하는 게 고객들 입장에서는 너무 피로감이 든다는 겁니다. 배달 한 번 시키는데 무슨 할인 공부를 해야 싸게 먹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렇다고 그냥 정가에 시키자니 나만 호구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점점 피자헛에 주문을 넣는 게 어려워진 거죠. 거기에 할인된 금액을 봐도 우와 50% 할인이다 이런 반응이 아니라, 아니 무슨 정가가 4만원이 넘는다고? 50% 할인을 해도 2만원이 넘네, 진짜 왜 이렇게 비싸 하면서 한 번 시키고 나서는 재주문을 다시는 안 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대표적인 배달 음식인 치킨과 비교해봐도 치킨은 기껏해야 배달의 할인 정도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냥 먹고 싶을 때 별 생각 없이 시키는 것과는 비교가 되는 것이죠. 애초부터 이렇게 할인을 많이 할 것이 아니라 정가를 낮췄으면 됐는데, 정가를 낮추지 않고 비싸게 먹는 손님들에게는 그냥 비싼 가격에 판매한 것 자체가 이러한 소비를 경험한 손님들에게 가격에 대한 신뢰성을 잃어버리게 만든 것이죠. 결국 가장 중요한 내가 먹고 싶을 때 못 시켜 먹는 브랜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손님들에게서 점점 멀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많은 대체제의 등장. 피자의 경우 치킨과는 달리 프랜차이즈의 비중이 낮은 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희망플러스에 나온 자료를 보면 2022년 기준 전국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숫자는 7,878개입니다. 치킨집이 전국에 27,553개인 것에 비하면 거의 4분의 1밖에 안 된 숫자이죠. 하지만 피자의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피자 외에 개인 피자집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의 숫자가 상당히 많고, 심지어 주문수가 높은 상위권 가게도 많습니다. 거기에 동네 피자집의 경우 리뷰 이벤트도 한 개가 아닌 2개씩 주는 집도 많고, 리뷰 품목의 경우도 단가가 높은 치즈 오븐 스파게티 등을 무료로 주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면서 배달 피자 시장의 점유율을 상당수 차지해버렸습니다. 또한 동네 피자집과 더불어서 후발주자로 출발한 피자 알볼로, 노무어 피자, 반올림 피자 등의 상대적으로 저렴한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선방하게 되면서 가격 경쟁에서 밀리게 되었고, 점점 점유율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상대적으로 고가 시장 피자의 경우에는 도미노 피자가 압도적인 매출 1위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이에 낀 피자헛의 위치는 점점 애매해진 거죠. 거기에 요즘 냉동 피자의 경우도 매우 저렴한 가격에 퀄리티도 높게 출시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냉동 피자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50억 원에 불과했던 냉동피자 시장은 2023년에 무려 1,590억 원으로 어마어마하게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거기에 맛까지 예전과는 달리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니 사람들의 소비량도 점점 올라가게 된 거죠. 이러한 피자헛의 수많은 대체제들의 등장은 피자헛의 입지를 점점 좁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급증한 배달앱 수수료. 피자의 경우 치킨과 더불어 원재료율이 높은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예전에 올렸었던 피자 하루 100만원 팔면 한 달에 얼마나 벌까 영상에서 피자의 원가에 대해 계산했던 자료들을 살펴보면 피자 라지 사이즈 기준 원가율이 약 48%가 나옵니다. 요즘 배달 수수료가 계속 인상이 되어서 보통 30% 정도로 잡고 있기 때문에 원가율에 배달 수수료 30%를 더하면 마진율이 22%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죠. 한 판에 25,000원짜리 피자를 팔아도 수수료 다 떼고 나면 5,500원 정도의 수익밖에 가져가지 못하는 겁니다. 거기에 요즘 배달업의 한가닥 희망이었던 가게 배달이 거의 융단 폭격을 맞으면서 줄어들게 되면서 피자헛의 경우에도 직접 배달을 갈 수 있는 주문 자체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쿠팡이츠의 점유율도 같이 올라가면서 이제 가게에서 사장님이 직접 배달을 가면서 배달 대행비를 줄이던 방법을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거죠. 예전에 가게 전화 주문이나 일반 배민 주문이 많았을 경우에는 피자집에서 자체 배달원을 채용해서 주문을 처리하곤 했는데 이제는 가게 배달이 아닌 배민 배달이나 쿠팡이츠의 경우 라이더가 자동 배치되는 주문들이 들어오다 보니 가게 자체 배달원의 숫자도 줄이거나 없애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거의 대부분의 배달이 정률제 수수료 주력으로 바뀌게 되면서 음식값의 9.8%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 것도 가뜩이나 원가율이 높아서 힘든 피자헛의 배달 주문에 더욱 힘을 빼게 된 것이죠. 예전에 피자헛에서 1990년도 말에 치즈 크러스트가 나왔을 때 어렸을 때 엄마 손잡고 피자헛에 가서 정말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었는데 그때 피자헛이 생각나서 그리워집니다. 피자헛에서는 올해 4월에 피자 빈박스를 가져오면 피자를 공짜로 준다는 프리피자 이벤트를 열었었는데요. 이걸 보고 저는 피자헛 상황이 지금 상당히 안 좋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보통 무료로 나눠주는 이벤트는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웬만한 기업에서는 잘 하지 않는 마케팅 방식인데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현재 피자헛에서는 가맹점주에게 210억 원을 반환하라는 2심 판결에 불복하는 대법원 상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쪼록 현재 피자헛 점포를 운영하시는 수많은 점주님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잘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가운데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